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그러니까 약간 10일 전에 이루어진 LSAM의 시험 발사. 그때 LSAM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이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시험 영상도 국방부에서 나온 걸 올리려고 했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번에 시험 발사한 LSAM은 지금 2024년에 체계 개발을 앞두고 있고 또 26년부터 배치가 될 것으로 개발이 순조로워서 좀 더 앞당겨진 것이죠. 2026년에 이제 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LSAM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LSAM의 다음형, LSAM의 개선형, 누군가는 LSAM2라고 부르고 또 한국판 LSAM3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다음 단계 미사일을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시험에 관련해서 성공했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제목은 그렇게 안 중요하고 이걸 다루는 기사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용만 한번 볼게요. 어떤 실험을 했는지. 이 실험을 보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거든요. 시험 발사는 개발 중인 미사일의 비행 성능 테스트를 위해 진행이 됐으며 정해진 고도와 거리를 정상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는 기본 성능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뭐 목표물을 맞추고 그 전에 지금 체계 개발 2024년에 완료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비행기 미사일이 예상하는 고도까지 안정된 성능으로 날아갈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사일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다음에 뭐 요격을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또는 탐색기를 테스트한다든지. 보시다시피 이제 LSAM 같은 경우는 체계 조립 점검장 준공식을 작년 6월 달에 이미 했어요. 이 말은 개발이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조립을 한다는 거예요. 관련된 회사가 부품을 모아가지고 LIG에서 조립을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비행 성능 테스트를 할 건 아니죠. 이건 몇 년 전에 이미 했겠죠. 이와 관련된 것은. 자,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이제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양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이건 ADD 홍보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한 번도 LSAM의 외형이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도 관련된 동영상을 몇 개 다뤘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공개된 시험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거예요. LSAM의 외형이. 그것도 뭐 순간적으로 발사 장면이니까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간 ADD 관련 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가 LSAM이 두 가지 미사일이 있죠. 대항공기용이 있고 고도 한 30km까지, 고도 40km 이상부터는 이제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데 탄도탄용 유도탄이 있죠.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일단 요번에 이제 시험 발사 영상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는 앞부분에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대항공기 유도탄이 아니고 대탄도탄용을 시험한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자료는 이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세 자료까지 있거든. 내부 구조에 앞에 이제 킬 비클 직격체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 이제 적외선 탐색기를 감싸고 있는 슈라우드라고 하죠. 저걸 덮개 그리고 단분리 장치 그리고 밑에 로켓 추진부는 이중 펄스 로켓으로 되어 있다.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 끝부분에는 전개형 플레어가 있다. 날개가 아니고 이거는 왜냐하면은 대기 중에서 저 공기 밀도가 낮은 높은 고도 한 30km까지는 그렇게 공력을 이용해서 방향을 급하게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우주 공간에서 날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그래서 플레어를 쓴 것이고 방향을 트는 것도 여기 보면 TVC라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벡터링 컨트롤이죠. 즉 분출구 자체로 움직여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고도 30km까지는 급격하게 방향을 바꿀 일이 없고 30km 이상 올라가서 공기 밀도가 낮은 곳에서 또 유용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치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저렇게 된 것이죠. 전기형 플레어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구체적으로 내부 구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LSAM의 대탄도탄 유도탄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요번은 시험에서 LSAM의 대탄도탄 유도탄을
시험했다가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양이 이렇게 안 나왔다는 것이죠. 예,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이 탄도탄 유도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드, 한국판 사드라고 봐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공2가 한국판 패트리엇이면은 이거는 대탄도탄 유도탄은 LSM에, 이거는 한국판 사드입니다. 목적도 비슷해. 종말 단계에서 고도 40에서 한 150km까지를 목표로 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사드는 2013년에 이제 양산되기 시작했고, 엘센 같은 경우 2026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기술 발전이 반영이 됐겠죠. 절대 기술이 후퇴하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무기 체계들이 대부분 군사 강국의 무기 수준의 동등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로켓 추진제 기술이 절대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기술적 진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직격체 부분, KV 부분이 작아진 거예요. 작아졌기 때문에 추진제를 적게 쓰고도 비슷한 고도를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짧고 가늘어요. 그 무게도 가볍겠죠. 사드 같은 경우는 900kg이에요, 미사일이.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세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ADD 자료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밑에 부스트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조종면이 짧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DD 자료 어디에서도 이게 SM3급이다, LSM2다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 차기로 연구하고 있는 방향성을 언급할 때 가끔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일주일 전에 발사된 LSM의 확대된 모습과 너무나 닮았지요. 제가 비슷한 크기로 확대시켜 본 것입니다. 자, 일주일 전에 시험 발사된 거 위에 앞부분에 머리 부분에 날개가 없죠. 이거는 다 대탄도탄 유도탄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단 부분에 보면은 플레어가 아니고 이렇게 조종면이 있는 게 보여요. 날개면이. 그래서 거의 세 번째 보여드린 이 미사일과 거의 같아요. 최적이. 그래서 이거는 LSM보다는 즉 사드보다는 높은 단계를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지막에 부스터가 붙어 있는데 부스터인 조종면이 있고 이 부스터를 이용해서 고도 40km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스터가 떨어져 나가면 거기에 전개형 플레어가 나오겠죠. 그래 되면 이제 LSM의 대탄도탄 유도탄의 형상이 되는 거겠죠. 자, 거기서 추가 동력을 받은 다음에 고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목표 고도에 다다르면은 앞에 있는 직격 유도체가 분리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발사한 것은 LSM을 시험 발사한 게 아니다. LSM 다음 단계의 미사일을 시험한 것이다. 이 해당하는 고도가 어디였는지가 정말 궁금한 것이죠. 목표 고도에 도달했다고 했거든요. 성공적으로. 그럼 이 단 분리가 2단 부스터를 떼고 그 다음 단도 분리돼서 그 다음 저 앞에 있는 직격체가 원하는 고도에 올라갔다는 것이거든요. 성공을 했다는 의미는. 자, 그러면 최소한 150km 이상이다.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SM3급 미사일을 30년대까지 개발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 미사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게 봐지는 것이죠.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은 SM3들의 블록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SM3 미사일이 SM3의 블록 2A, 이게 최신형이에요. 이게 요격 고도가 1200k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 요격 또는 상층부 요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길이가 6.6m예요. 제일 오른쪽 같은 경우는 둘레도 53.3cm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KVLS, 한국형 수직발사관 1, 그게 꽉꽉 눌러진 거예요. 이거보다 사정거리를 더 늘리고자 했는데 이미 NK41 그 수직 발사관을 길이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이미 꽉 채워진 상태예요. 여유분이 없어요. 자, 이런 상태로 해서 지금 1200km까지 날아가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최대 고도가 500km 정도였어요. 밑에 달린 부스트는 크게 다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두 개를 요번에 언급된 우리 이제 요번에 시험된 미사일과 일반적인 보통형 LSM 대탄도탄 유도탄을 옆에 같은 비율로 맞춰서 놓은 거예요.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대충은 나와 있기 때문에 두께하고 여기 보시면은 부스트 쪽에 보면은 두께가 우리가 부스트가 훨씬 커요. 예, 두께가 크고 전체 길이는 좀 짧아요. 그리고 이 SM-3 미사일을 보면은 부스트 상단부에 날개 조종면이 달려 있죠. 즉 이 말은 이 부스트의 역할이 고도 30km까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부스트가 떨어지고 나서도 공기 밀도를 이용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SM-3 미사일은 안에 로켓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것은 지금 LSM 같은 경우 로켓이 2단이죠. 이번에 시험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한 LSM의 후속 모델은 보면은 상단부에는 SM3보다는 가늘어요. 그렇지만 부스트 부분은 훨씬 깁니다. 예. 그리고 두께도 두꺼워요. 예. 자, 우리도 그러면 이거를 KDDX나 세종 배치 2부터는 장착을 하고 호위함들에도 장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는 길이가 2m가 더 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도 2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어요. 부스트를 더 큰 걸 붙일 수도 있고 부스트를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두께도 지금 제가 봤으면 한 7, 80cm 가까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의 직경이 한 80c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에 이게 들어가요. 예. 밑에 부스트가 달린 것은 아마 한 발이 들어갈 것 같고 부스트가 달리지 않은 일반형은 4발 가까이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형 수직 발사관을 디자인할 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의 그 폼 팩터가 다 맞춰져 있는 것으로 봐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시험한 LSM의 개량형은 SM 우리 군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언급해왔던 한국판 SM3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요격 고도가 최소한 500km 이상은 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인공위성 정도는 타격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적 탄도탄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30년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시험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시기상으로도. 자, 이거 보면은 아시아 경제에 작년 초에 한 1년 정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세종 배치 2에 SM3 대신에 국산 미사일이 실릴 것 같다는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는 사드급은 이제 2029년까지 SM3급은 2036년까지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드급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2024년까지 체계 개발이 완료되기로 되어 있는 LSM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의 순조로 와서 지금 2026년까지도 시간이 앞당겨져 있는 것이고 아까 조립 공장 건설하는 사진도 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2026년 그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M3급은 2030년대 초반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기초 실험을 이번에 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기본 성능 테스트가 이해가 되는 거죠. 시점이. 다 개발이 끝난 사드급을 지금 기본 성능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고개가 갸우겨졌을 텐데 그 다음 단계 미사일 한국판 사드가 아닌 한국판 SM3를 이번에 실험했다고 보면은 이번 실험의 목적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